이 국가와 나 사이에 뭐가 있길래, 아니면 국가와 나 사이가 어떻길래, 요 사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방점이 국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요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여태까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국가와 나 사이, 뭐, 어떠세요? 친하세요? 관계가 어떠세요? 국가랑? 친할 때도 있고 안 친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쩔 때 친하세요? 내 마음에 국가가 들 때 친하다고 생각하고 아. 국가가 내 생각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화도 나고. 그러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네요. 네. 지금 우리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국가는 국민을 항상 생각하는 바가 있을까요? 국가도?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죠. 음. 왜냐하면 국가는 유기체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발명품이니까. 아, 국가가 발명품이다.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국가의 어떤 실체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가 예. 코끼리 모양인지, 예, 하트 예. 모양인지. 그러니까 국토를 가지고 국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어. 예.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친하다 안 친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국가와 나 사이는 요 관계적인 친해요 안 친해요는 아니고, 네. 국가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쩌면 구조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말에서는 이제 사이라고 이야기하면 관계와 거리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 질문에서는 출발점이 같은 것 같아요. 친하다 안 친하다도 될 수 예, 있고.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국가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지금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은 국가와 나 사이에 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국은 서 있는 곳은 항상 사이예요. 사이. 그 사이 속에 내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되게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은 좀 헷갈리는데, 네. 국가와 나 사이에 있는 게 그럼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죠. 그게 사이다. 예. 근데 그 공간 속에는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국가와 나 사이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 거죠. 공동체가 그렇죠. 그러면 조금 내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시작되니까. 네. 정리해보면 국가와 나 사이에 공동체가 있다. 네. 공동체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소속이 되는 게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있고, 내가 또 선택을 했어도 버릴 수 있는 게 있고, 절대 버릴 수 없는 게 있고, 뭐 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공동체 종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알죠. 뭐 내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자 연합회가 있고, 노동자면 노동자 연합회가 있고, 학교 동창회 이런 게 다 공동체죠. 공동체가 사실은 되게 거창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다 공동체군요, 그게. 그렇죠. 네. 네. 근데 공동체 종류에는 정치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 공동체가 뭐예요? 정치 공동체가 정부죠. 그러면 지방 정부가 정치 공동체가 될 그렇죠.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 지방 정부가 정치 공동체다.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국가와 나 사이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지방 정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중앙 정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중앙 정부, 이 국가도 공동체인가요, 그럼? 공동체죠. 그럼 아까 국가는 형태가 사실 없고, 네. 우리가 발명했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는 나의 이익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는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가 와서 내 거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치안 외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들려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라는 걸 발명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국가를 처음에 발명할 때 네. 계약서를 우리가 썼잖아요. 네. 그 계약서가 헌법이라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거 맞나요? 맞죠. 그럼 이 계약은 누구랑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 원시 사회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안 되겠으니까 계약해서 잘 살아봅시다 했으면 계약서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이해할 텐데, 인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시족에서 부족으로 고대 국가로 이렇게 막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왕의 국가로 이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공화적 원리가 나오잖아요. 뭐냐 하면 나 스스로 계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왕정 국가에서는 이 계약의 개념이 없이 예. 왕의 국가에 이 국민으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음. 왕권 신수설. 네. 신이 준 권한인데 네가 왜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왕정 시대 때는 신이 준 권한을 가진 네. 이 왕의 국가에 내가 살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 공화정이 되면서는 네. 아까 말한 대로 나와 내가 계약을 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헌법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네, 이해하면 네, 되나요? 네, 네. 그것도 아주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게 헌자가 법헌자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최고의 그냥 법. 어려운 말인 거야. 근데 그 이걸 원론적으로 풀면 사회계약 기본법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 이 네.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잠깐 얘기해봤고, 네. 이번엔 지방정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한국 사회에서 지방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국 사회에서요? 네, 좀 어색한 질문이죠? 아니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리 그러게요. 이 현대적 네. 국가? 이게 결국은 우리 이제 한국의 아픔이잖아요. 이게 왕정 국가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서구 사회는 이렇게 보면서 공화정 정신이 생겨나요. 오늘 공화정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공화정을 다시 한번 왕정이랑 비교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공화정은 좋을 아주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같아요. 네.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예요. 주권이 특정인 한 사람에게 한 명한테 있으면 있는지. 군주정, 왕정이고 이 주권이 다수한테 있으면 이거는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주권자잖아요. 네. 주권자가 국민한테 똑같이 주어지는 우리는 공화정인 거죠. 근데 이러한 이 왕정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부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서구 열강들, 유럽 선진국들은 이 왕정을 시민의 힘으로 타파하면서 여러 가지 윤리의식, 사상, 정신 이런 게 생겨나요. 그게 결국은 자본주의 정신으로 이렇게 발전해 민주주의로 이렇게 성장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방정부나 우리 중앙정부나 똑같이 식민지를 겪으면서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 하에서 생겨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조금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네.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탑다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공화정 나라를 만들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미군정하에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출발점이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존재했던 수많은 공동체들이 이렇게 쌓아 올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의 힘이 너무 강하게 되고 이제 복원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죠, 사실, 법률 용어는. 예. 지방정부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조금 중단됐다가 부활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부활하게 됐죠? 부활했다는 거는 옛날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다, 지금은 없었다. 이제 생겨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있었는 거는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그 끝나고 미군정 때 헌법을 만들면서 거기 헌법 안에 지방자치를 한다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를 실시했잖아요. 네. 재헌헌법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헌법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시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5.16 군사정부가 등장하면서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 실시를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통일될 때까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87년 민주화 열망이 뭐 이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헌법을 넣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그때 뭐 헌법 제정 무슨 뭐 시민회의도 만들자부터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새 헌법을 만들면서 이 민주화 열망을 담게 되는데 이게 큰 흐름이잖아요. 거기에 재헌헌법에도 담겨 있고 인류 역사의 보편적 가치니까 지방자치를 넣은 거죠. 이 시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 좀 분권화를 통해서, 그래서 지방정부가 조금 더 지금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게 당위적인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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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네. 지방정부가 있어서 조금 국민이 느끼는 권력의 긴장감을 조금 풀어낼 수 있는, 그때부터
그렇게 봐도 되겠나요? 그때는 뭐 중앙정부의 힘이 이게 너무 거대한 게 아니고 온리 원이었으니까. 네. 그럼 그때는 중앙정부 국가가 있고 국민이 네. 이렇게 지금 중간 조직이 많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정부 영역에서는 없었죠. 네. 네. 중앙정부의 집행기관만 지역에 전국에 흩어져 있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때 중앙정부의 어떤 거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조금 나눠주자. 요거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지방정부의 권한도 사실은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시민사회나 여러 공동체에 그 부분은 조금 많이 미약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실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머릿속으로만 있고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복원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거는 당위적으로 옳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각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복원하는 과정에 있는 거는 맞는데 잘 노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예. 네네. 예. 뭐 아직은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가야 될 길이 너무 먼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국가와 나 사이에 공동체도 있고 정치 공동체인 지방정부도 있는 게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동체의 크고 작은 공동체 숫자가 많아야지만 사회가 더 좋은 건가요? 어떻죠? 그것에 대한 무슨 이렇게 조사나 연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많을수록 훨씬 조화롭고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결국은 공동체라는 건 나의 분신이에요. 내 생각과 같은 곳에서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경기도 네. 뭐 시흥에 산다 네. 하면 저는 경기도민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 시흥 시민일 수도 있고 네. 또 시흥시의 한 동에 살면 어떤 동네 주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 자체가 벌써 세 개네요. 네. 그렇죠.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동체에 또 가입이 돼 있고 예. 하다면 훨씬 많은 지금 그렇죠. 아바타 분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공동체는 땅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리를 그렇죠. 이게 근데 직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네. 이게 땅과 커뮤니티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는 공동체잖아요. 네네. 그 뭡니까? 숙박업 조합의 이사, 음식점 조합의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내 생각들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사이에 국가와 다이렉트로 뭔가를 딱 하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아니군요.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을 표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공동체가 조화롭게 어울려야지만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주권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있는 건 내가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계약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헌법. 그렇죠. 네, 그 계약서가 5천만 명의 헌법이죠. 생각을 그럼 어떻게 들어볼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는데 많은 커뮤니티가 있고 이 공동체가 있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 이게 거리도 가까워지고 관계도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네.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국가와 나 사이를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사실 뭐 자치와 분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사실 맞잖아요. 같은 이거 핵심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예, 예. 네. 사실 국가가 나만 있으면 분권을 할 필요도 없고 자치 이야기를 사실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